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고공 점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제목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전 르네상스,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원전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과거에 이제 두산 중공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고,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원전 건설의 노하우가 가장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 주 기기 제작 업체까지 이제 제작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건설사들 보면 주로 원자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원자로에다가 주기기 제작까지 다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최고의 수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2050년까지 지금보다도 4배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여기 이제 AI 투자가 본격화되고 전력 부족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차 가시권에 이제 도달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력 수요를 메꿔주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제 그 태양광 풍력 등 이 재생 에너지보다는 이제 원전에다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원전에다 이제 배팅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도 통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아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원전으로 쉽게 얘기해서 AI 확장에 따라서 전력 부족 수요를 바로 원전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자로만이 아니라 이 주기기 이런 핵심 기자재 공급망을 다 확보하고 있어요. 대형 원전 수주 건설,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핵심 기자재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유독 더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제가 SMR 얘기했지 않습니까? SMR 시장이 개화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또 뭐 재료가 나오고 하던데, 3,400억짜리 사우디에서 가스 복합 발전 주기기 3,400억에다 뭐 수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요게 지금 가스 터빈을 비롯해서 가스 발전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엄청 잘 나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 터빈 이 전력 수요를 단기적으로 바로 전력망을 확보하는 데는 가스터빈만한 게 지금 가스터빈이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 건설 자체가 이제 리스크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제 이건 중장기적인 바로 뭐 뚝딱 뭐 여기서 지금 발주했으니까 다음 내년에 건립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그게 이제 이르면 이제 올해부터 서서히 이제 SMR 시장이 개화 조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캐나다의 이제 태웅이라는 회사가 단조 회사인데, 캐나다의 SMR 단조 부품 수주 공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SMR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보다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SMR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이제 수년 동안 약 60기 정도의 SMR 시장이 뭐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체코 원전 그 수주하면서 2기 수주하는데 24조짜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기당 뭐 그 금액이 12조 뭐 이렇게 됐던 것이죠. 원화로 환산했을 때. 뭐 SMR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그거보다 이제 소형, 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2, 3조짜리 SMR 2, 3, 4조 좀 큰 놈은 이렇게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원전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수혜를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설계 기술을 지금 거의 한 적이 없어요. 2017년 이후에. 그래서 이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힘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저번에 이제 체코 원전 그 수주할 때 자꾸 태클 걸고 했던 애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거든. 그 한국에서 체코 원전 이게 두기 수제인데 뭐 왜 한국 주냐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태클 걸고 했던 애들이야. 근데 이제 걔들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하는 건설하고 하는 애들인데 걔가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하고 이제 협력을 쭉 해왔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이 유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스터빈 여기 이제 가스터빈이 이제 엄청나게 모멘텀이 돼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SMR 시장 이쪽 특히 원자력 발전소 자체도 건립돼도 좋고 SMR 시장이 열려도 좋고 에브리띵 다 좋다 이거지. 그래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유독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비교적 이쪽에 관련해서 경험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삼성물산 보면은 루마니아에 그 전에 UAE에서 아랍에미레이트죠. 여기서 원전 시공 경험이 있어요. 삼성 물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우건설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삼성물산 그다음에 SMR 아까 이제 SMR이지 않습니까? SMR 건설 기본 설계를 수행을 했던 애들이 또 삼성물산. 그래서 삼성물산이 좀 최근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이제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세를 보여준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웨스팅하우스 협력을 하고 있는 애들이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이제 삼성물산.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선발대로 가니까 이제 얘가 뭐 삼성물산 이제 따라 올라온다든지 뭐 대우건설 조금 뭐 같이 좀 움직여 보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올 거예요. 대우건설도 원래 이제 그 입찰에 참여를 했고 두코바니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사도 원전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대형 원전 경험이 좀 있고 기술력도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DLENC도 뭐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삼성 현대건설이 이제 그 실질적인 기술은 현대건설이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그 중동에서 담수화 설비할 때부터 현대건설하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던 일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시장에도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기들 원자로 건설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기기들을 이렇게 이제 그 밸류 체인을 완성을 하면서 더 이제 원전 중심으로 가버린 거죠.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집중적으로 이제 원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원전이 시들시들해버려 태양광도 이런 데 부각돼 버리고 하니까 이제 빌빌 돼버린 거죠. 그러다 이번에 이제 또 윤석열 정부부터 이제 원전 뭐 강조하면서 이제 조금 살아나다가 지금 이제 AI 시장이 개화하면서 본격적으로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기름을 부어준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이제 그 현대건설 현대건설과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제 한 몫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2.75%인데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금통위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통위회의에서 2.5%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인하 안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됐을 때 6월 3일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기에 뭐 금리 인하에서 경기 부양 모드로 좀 같이 합작을 해주는 그런 템포를 좀 맞춰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소비 침체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완전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이 초여름 날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소비 심리는 완전히 엄동설한 한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고드름 따먹고 고드름 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금 환경에 돌입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 우리 금리 인하의 수혜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이 또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뭐 여러모로 이제 그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전부 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전 말고도 이제 주택 건설 경기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슬슬 이제 좀 봄 기운이 좀 들지 않습니까? 샷싹이 좀 돋아나고, 지금 엄동설아니지만 바닥에서는 이제 슬슬 샷싹이 돋아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주가 강세로 좀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래요. 지금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든지 트럼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주가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원전 규모 자체를 이제 대폭적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풍력, 태양광 이런 거 하지만은 원전을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감원, 탈석탄 감원, 그때는 이렇게 원전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지금 뭐 원전을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고, AI 시대에는 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악재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AI 쪽에다가 이제 뭐 100조 투자를 하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벌써 오픈 AI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투자,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 하면은 이제 AI 100조 투자한다 했는데, 그렇게 좀 될 가능성, LG가 쪽에서도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좀 지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LS 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그대로 받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갈 때 이 일자리 창출의 포커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100% 당선 뭐 이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게 김문수가 되면 더 좋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에다가 투자를 해서, AI는 반드시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전력 문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거 사례를 보면 전력 문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동쪽에다가 AI 공장을 짓고 서쪽에서 에너지원을 끌어들이는 그런 대대적인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전력이 필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을 짓게 되면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밑에 땅을 파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선을 깔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틀을 짓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변압기 지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 콘센트, 변압기 이런 것들 이제 두꺼비 집 이런 거 다 만들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집 틀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서버, 이런 이제 가전 제품들 막 들어오듯이 여기 서버, 그래서 이제 HBM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서버 용량이 좀 너무
전력을 많이 전력 낭비가 너무 심하네. 그래서 전력 반도체 같은 거 에너지를 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진화를 해 가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이제 원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만 예를 들어서 서버만 갖다 놓고 이게 여기 이제 가동을 해야 되잖아. 가동을 하려면 바로 이제 전력이 필요한 것이죠. 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전력, 전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여기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거 다 세팅을 했어. 그러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잖아. 전력 생산. 그것이 이제 원자력이 됐든 또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이 전력 생산, 요게 지금 화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력 생산하는 업체, 그게 이제 그 지금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공급을 할 때 관여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 같은 회사들이 되겠고, 전력을 또 뭡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 그것이 이제 바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뭐 이런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풍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라인이 주도적이다. 그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전력망도 새로 좀 깔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일부 수혜가 돼서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것은 있을 건데, 그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주도주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 새로 전력망을 깔아야 되거든. 신재생 에너지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주도 일정 수준 이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필두에 이제 생산업체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다. 바로 미국에서 그것을 이제 기름을 부어줬잖아. 그래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좀 그 미국에서는 미국 수혜주로 갔다가 이제 좀 밀리고, 지금 이제 원전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강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를 지금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일봉이 어마어마하게 급등. 이게 현대건설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전부터 이제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뭐 이런 이제 초개별주도 아니고 말이죠. 좀 부대끼는 자리에 좀 오다 보니까 이제 아래꼬리 좀 잘 달고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이제 매수에 가담이 된다는 것이고, 주가 자체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해 나가는 그런 형태는 있을 텐데, 이제 이격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 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게 음봉으로 톡 떨어지면서 한번 이제 그 거래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 한번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자리에 오면은 한 번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아야 돼요. 눌림목에 다시 잡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뭐 하나솔루션처럼 눌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악재가 확 튀어나와 버리면 이제 안 되겠지만, 얘는 악재가 나올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근데 혹시 몰라요. 주식이라는 게 또 갑자기 악재도 나오고 뭐 증자 리스크도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악재가 나와버렸다. 하나솔루션 여전히 좋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악재가 탁 튀어나와버렸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쪽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악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격이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출이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한 차례 이제 비중 축소나 이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매도 사이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할 매도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면 돼요. 이게 이제 주봉, 일봉 다 이렇게 이제 완전 분출하잖아. 근데 월봉을 한번 보시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쉽게 안 죽는다. 일단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도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때 뭐 재료가 이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었다고, 그 이제 막 쳐올라갈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온 다음에 이제 요 근방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제 쉬는 거야.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게 지금 쉬는 자리는 월봉 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내가 볼 때. 대신에 이제 5만원 전후 사이클에 오면 좀 쉬었다가는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5만원 전후 사이클을 오면 좀 쉬었다 가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봉이니까 이제 주봉에서 보면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음봉으로 좀 쉴 때가 이제 거의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만 좀 생각해야 좀 매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나는 계속 고를 외친다라고 이제 저는 당분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올해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이게 이제 내년에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안고서 미리서 좀 상승해 버리지 않겠냐. 전에 조선주가 말이죠, 조정을 받아도 계속 가버렸잖아. 지금 현재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은 이제 블록딜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좀 차원이 좀 틀려졌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그래도 이제 기간 조정 거쳤다가 이제 다시 간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근데 하나오션은 이제 블록들이 없었다면 지금 저마치 한 10만원 전후에 가 있었겠지. 하나오션이 이제 산업은행 블록.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대 수혜주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 지금 그런 칼라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팔아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제 너무 이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쳐 올라갈 때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아까 이제 제시한 그런 가격대에서 그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눌린 다음에도 또 간다. 또 간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도 여기서 올랐다가 이렇게 완전 분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눌러주는 그런 형태가 가격 기간 조정 조금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다시 또 N자 비스까리 하게 이제 아니면 계단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강하는 가격 조정도 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이런 파동 자체가 또 남아 있는 거야. 조정받아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제 조정받았다 이렇게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경이 쫙쫙 벌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분할 매도 해야 되는 자리가 오겠지만은 다시 이제 조정받았다가 또 파동이 또 나온다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그 다음에 조정 4파, 그 다음에 상승 5파까지. 이런 주도주들은 거의 대부분 상승 5파까지 나와요. 뭐 갑자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은 벌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2만원 초반에 매수한 종목이 지금 4만 2천원이면 여러분들 따버립니다. 이런 대형주가 아니라 따버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여기에 현대건설도 말이 그렇지 지금 요 며칠째 지금 쳐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요런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제가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급소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추천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자리고, 삼성물산 아까 이제 저 자료 하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삼성물산도 그래서 이제 빠르게, 왜냐면 얘가 SMR 설계하고 원전 이제 원자로 건설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빨리 이제 키 맞추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건설만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잡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말을 두서없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나는 내년까지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너무 분출하면 내년이 1년 내내 쉬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고 이제 이거 삼성중공업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하나 오셨는데 삼성중공업 한번 봐봐라고. 이렇게 쭉 상승 5%까지 다 나왔거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격 조정 보였다가 또 올라가잖아. 지금 이런 일련의 형태들이 애들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고의 종목이라는 거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좀 사실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 조절해 가지고 다시 이제 가격 조정 받으면 주수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쭉 끌고 와서 여러분들 한번 대박을 터뜨려야 되지 않나. 저는 제가 이제 빈말 같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 원대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또 여기 저 그때 이제 본계약 무산됐다 해 가지고 체코 원전 그렇지만 이게 흔들리지 말고 이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주도 팔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쭉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요 자리에서는 큰 조정 없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서도 이런 이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눌린 다음에 한번 더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조정이 조금 이제 가격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것은 큰 조정은 없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지금 월봉을 보면은 이제 기적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가지고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저 자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7만 원대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로 쳐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파동에서 상승 5파까지 가면 이 자리까지 나중에 갈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은 또 계속 우리가 와칭을 하면서 이제 관찰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돈줄이 이제 들어오고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 돈의 힘에 의해서 들어오면 막 주도주,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가면 많이 갔다 했는데 150만 원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슈팅이 나와버리니까 미쳐버리게 이제 개인 투자들 막 은행 깨가지고 저 예금 깨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에코프로도 그때 이제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을 완전히 이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종목이라 이 말이지. 이해되시죠? 구구절절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천재투자TV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놔야 되는 거야. 이런 주도주를 하나오션 아까 얘기하고 삼성 그것들을 이제 바닥에서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200%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산에너빌도 지금 더블.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별 급등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누가 보더라도 하나오션이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이런 것은 최고의 블루칩 종목이고 업종 대표주 성향의 종목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종목으로 그 정도 수익을 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시장 판을 깨뚫지 않고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겁나서 탁 털어버리는 나중에 더 세게 가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주도주인지 단순하게 기술적인 트레이딩 매매 종목이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집을 지어놓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틀을 알고 있어요. 틀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 없이 해버리니까 그냥 진짜 대박주를 잡아놓고 10% 20% 먹었다고 희덕대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200%가 있어. 200%도 많이 먹었다 했는데 나중에 300%가 있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박은 그렇게 인내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잔파동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런 미풍에 너무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천재투자TV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딱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기회를 잡아라고 100% 무료로 그것도 제야 최고수 전문가 24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무료로 리딩을 해주고, 즉 매수 매도가를 아예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다 보니까 주린이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완전히 계좌 탈바꿈이 돼가지고 아주 뭐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르고 채팅 앱이에요. 이게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 무료로 입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 나오는데 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무료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공개 채팅, 여기 이제 하단에 이게 딱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여기 하단에 공개 채팅에 이거 딱 클릭해 보면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 쫙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원하는 전문가들 싹 다 공짜로 100% 무료로 다 입장이 되니까 방 제목 무료방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 딱 제목 누르면 다 입장이 돼요. 여러분들 진짜 잘하는 전문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깨진 계좌들 들고 와서 어떻게 수익 계좌로 바뀌어버리는 거 직접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보이는 걸 믿어야지 뭐 쓸데없이 다른 건 뭘 볼 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익 계좌로 전부 다 좀 탈바꿈하고 좋은 날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혹시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있다 내가 이제 계속 해주면서 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잖아요. 이게 주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끌고 가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뭡니까? 여기 이제 그 트레이딩적인 기술을 조금 적용을 해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오르고 무료방에 오면 전문가들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다 입장하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야심차게 대차게 수익 한번 야무딱지게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